2인데요. 요 지금 이제 도함수 활용 2가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미분의 핵심이에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 값이 커질 때 이거에 대한 함수 값이 커지면 그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해하죠? 이게 이 어떤 구간 안에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함수 fx는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면 이게 미분이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면 요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면 기울기들이 다 어때요? 양수죠. 맞아요? 이 구간 안에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역시 도함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이거 역은 성립할까요? 역? 반대로 fx가 요 구간에서 증가하면 함수 fx의 도함수는 그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의 역은 성립할까요? 왜 아닐까요? 마이너스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증가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의?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왠지 틀리니까 물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얘는 틀려요. 얘는 틀린데 얘는 왜 틀리냐면 이 함수 fx가 어떨 때가 있냐면 이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을 볼게요. 이 x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를 미분해서 여기다가 미분한 거예요. 여기다가 x는 0을 집어넣어 버리면 0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도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는 게 아닌 예죠. 그러니까 이게 발레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뭘요? 이해가 안 됐어. 어떤 거요? 미분계수가 x는 0에서 0이라는 게요? 이 미분에서 x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의 모순이라고.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x세제곱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냐면 그럼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의 역은 틀린데 그 틀린 이유가 y는 x세제곱이고 이게 맞게 되려면 구간에서 증가했을 때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거기다 적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건 감소겠죠.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하고 함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도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지울 겁니다. 지워도 되죠? 지우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데 요 극대랑 극소라는 걸 배워요. 이제 드디어 극대랑 극소라는 걸 배우는데 요 극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가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a라는 점까지는 x는 a라는 점까지는 증가하다가 요 감소하는 점 감소 상태로 변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로 바뀌는 요 점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수 f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을 이제 a, f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요 fa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극대가 되도록 하는 값이니까 극대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극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점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가장 최대값, 이때를 우리가 극대라고 합니다. 다시 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요 식을 만족하면 요 fx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극대의 정의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극소값은 뭐겠어요? 요 x는 b에서 감소하다가 증가 상태로 바뀌면 x는 b에서 극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지금 외우세요. 지금 이해했죠? 그리고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다 합해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점의 좌표는 극대점, 극소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극대점, 극소점을 합해서 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는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만 배우기 때문에 요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림상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 왼쪽을 보시면 어때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들의 모임 F'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긴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수고 여긴 어떻죠? 여기는 음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서 F'X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요 점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F'A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점을 가지면,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대나 극소가 되면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값을 찾을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좌우의 부호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극값을 찾을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요 점에서 미분했을 때 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점의 좌우에서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할 때 그 점에서 우리는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했어요? 다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F'B가 지금 현재 0이죠. 그리고 그 점의 좌우에서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극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에서의 값을 극소값이라고 하고 그 점을 우리가 극소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극대가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요 x는 a에서 극대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 경우 있고요. 요 점을 무슨 점이라 했죠? 지난 시간에? 요 점을 무슨 점이라 했죠? 뾰족한 점을 무슨 점이라고 했죠? 두 글자로? 첨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샤프 포인트. 요 첨점에서도 극대가 돼요. 근데 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뾰족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요 조건에 모순이 없어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A라는 점 맞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도 극대가 되고요. 또 어떤 점도 있냐면요. 잘 봐요. 요것도 돼요. 요거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지만 이 점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 맞잖아요. A에서의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의 최대값. 이 극값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극대값? 극대값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이 극대값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뭐냐면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로컬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죠? 지역적인이라는 뜻이죠. 지역적인.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의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값, 요거를 극대값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대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뭐도 있냐면 하나 더 있어요. 상수함수. 요런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점에서도 우리가 좌우에서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요 A라는 점에서 최대값 맞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경우가 극대가 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점은요. A에서 극소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극소도 가능하죠. 저것도 만족하니까.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요 아주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A라는 점이 최소값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극대도 되고 극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 극소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을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푸는 데나 이해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요 순서대로 그려요. 요 순서대로 그리는데 첫 번째 뭘 하느냐?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요. 얘는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와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것은 다 첫 번째 경우들에 해당하는 그래프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고 그 점을 경계로 했을 때 좌우의 부호를 판단을 합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서 요 증감표라는 걸 그릴 거예요. 증감표를 그려서 그 값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1번은 맞는 말일까요? 자,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고 있다. 맞는 말인가요? fx는 구간 여기에서 감소하고 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 같아요? 요게 무슨 그래프죠? 도함수의 그래프죠.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떨 때 감소한다 그랬죠? 도함수의 부호가 어떨 때 감소한다 그랬죠? 음수일 때 감소한다 그랬죠. 아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한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이 구간 fx라는 함수는 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고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까지 전부 다 감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fx라는 함수가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이해하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한다. 맞는 말이에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틀리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감소한다. 틀리죠? 양수니까. 0부터 1에서 증가한다. 틀리죠? 여기 사이에서 음수가 되는 게 있으니까. 1부터 2까지 감소한다.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음수 맞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증감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그래프의 부호만 보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2번은요. 요 함수가 3차 함수인데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함수가 감소한다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 구하면 얼마야? 요거 6x 빼기 9지. 요게 0보다 이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이하. 그러면은 요거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나눠도 상관없어요. 뭐 음수도 나눠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기 2x 빼기 3이 0보다 이하니까 여기가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1이 0보다 이하이므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이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두 개 더해서 10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네. 구하는 문제하고 네. 극대 극소를 구하는 문제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면 요거는 극대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최대는 어디서 가져요? C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뒤에서 얘기는 해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면 최대값은 하나예요. 하지만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모든 극대값들과 양 끝의 점에서의 함수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것을 최대값으로 정의합니다. 이해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거 물어본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시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범위 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풀 거예요? 뭐 한다고요? 도함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것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럼 도함수 구하면 얼마야? 3x 제곱 빼기 얼마야? 2ax 플러스 a 더하기 6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이상이라고.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얘가 0보다 이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D가 0보다 그렇지. 판별식을 써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알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여기 3a 빼기 18이 0보다 이하니까 a-6이랑 a 더하기 3이 0보다 이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6이니까 가장 큰 정수는 6입니다. 알겠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설명만 들어도 실력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실력 다음에 실력 심화만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쉬워서. 단순하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단순하잖아. 생각이 없잖아.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임의의 두 실수 x1, x2들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똑같이 뭐 한다? 도함수를 구한다. 그럼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가 0보다 이상이다. 그럼 방금 똑같이 했네요. 판별식 쓰죠? 그럼 a제곱 빼기 얼마야? 3a가 0보다 이하가 되니까 a가 0과 3 사이가 돼야 돼서 답이 3인 거죠. 알겠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죠? 자, 드디어 이제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5번을 보시면 일단 극대극소를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아까 내가 그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일단 미분에서 뭐가 되는 점을 찾자 그랬죠? 0이 되는 점을 찾자고 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얼마냐면 3x제곱 빼기 6x가 됩니다. 맞죠? 그럼 요게 이제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빼기 2x니까 어떻게 돼요? 3x에 x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0이 되는 점을 찾을 거예요. 그럼 요게 0이 되는 점은 x가 0과 2죠. 그럼 여기가 지금 0이랑 2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극대극소가 x는 0이랑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예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 다음에 x에다 뭐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은 게 극소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입니다. 두 개 빼면 얼마?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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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에서 그래프 그러니까 원래는 요게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요게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점이 x는 0이라는 것과 2라는 점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0에서 극대가 되고 2에서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원래는 증감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됐죠? 넘어가도 되나요? 예.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6을 갖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요거 미분해서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랬어요?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다 뭐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하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값이 6이라는 거는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6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미분해 보면 미분하면 얼마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가요?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3 빼기 2a 더하기 b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a-b가 0이라서 a랑 b랑 같아요. 그럼 여기 위의 식에서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니까 a가 3인데 b도 역시 3이 돼서 두 개 더하면 답이 없네요. 왜 없을까요? 자, b 대신 a 집어넣으면 a가 3이고 b도 3 아닌가요?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틀렸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b가 이거 6이구나. 6. 미안해요. 그럼 a가 b 더하기 6이네요. a가 b 더하기 6이고 요 a 대신에 b 더하기 6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고 여기 식에서 a 대신에 b 더하기 6을 집어넣어 버리면 요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b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조건은 저 두 가지 조건만 이용한 거예요. f'-1이 0이랑 f-1이 6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자, 7번 보시면,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 이용한다고? f'3이 일단 0이라는 거 이용한다고. 그 다음에 0,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9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0,4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f0은 4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BC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얘도 미분을 할게요. 얘도 미분하면 얼마인데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9, 3, 27 더하기 6a 플러스 b가 일단은 0이고요. 0 집어넣어버리면 b가 마이너스 9네요. 그 다음 f0이 4라고 했으니까 c가 일단 또 4입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9라는 건 18 더하기 6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그랬을 때도 뭐 찾으라 그랬냐면 극대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거든? 맞지? 이게 f'x지. 그러면 여기다 다시 써보면 f'x라고 하는 거는 3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3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얼마니? 3으로 묶으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 맞아? 그럼 잘 봐봐. 요게 0이 되는 점을 찾을 건데 요게 0이 되는 점이 현재 뭐냐면 0이 되는 점들이 마이너스 1과 3이지. 그럼 내가 아까는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점에서 극대를 갖는지 쉽게 알 수 있었잖아. 근데 얘는 없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요렇게 쓸게요. 이렇게 좀 칸을 두고요. 여기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써서 요런 표를 만들 거예요. 이 표가 뭐냐면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무슨 표라고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 증감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세 글자로 줄여서 증감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이 f'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둘 다 0이에요. 맞아요? 일단 0이죠. 이게 0이 되는 거 잘 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여기 양수, 음수지. 그럼 다 곱하면 뭐야? 양수지, 양수. 맞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집어넣어. 0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이니까 양수, 음수,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 3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 양수, 양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fx라는 함수가 이게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으면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바뀌는 점이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점이야? 얘가 극대가 되는 점이야.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으로 바뀌는 점이니까 여기는 극소가 되는 점이야. 알겠어? 그럼 요 함수값을 구해야 돼. 여기 함수값을 구하려면 f-1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f-1이라고 하는 거는 fx가 현재 뭐였는데? fx 구해볼까요? x 세제곱에 빼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4. 요게 fx인데 극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4지. 그러니까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대 값이란 9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극소값도 마저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그러니까 증감표만 그릴 줄 알면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극소값이라고 하는 건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27 빼기 27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27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3이에요. 여기가 9고 마이너스 23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ABC 쓴 거 지워볼게요. ABC 쓴 거 지워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싶냐면 여기서 내가 요 지금 이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래프란 요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9를 지나고요. 여기 좀 지나죠. 그 다음 3일 때 마이너스 23을 지나요. 3, 마이너스 23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어져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어볼게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기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곡선의 개형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X세제곱 같은 거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고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바로 요 증간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1번 극대극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2번 극대점 극소점의 좌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3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고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4번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도 찾을 수 있고 5번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거 하나만 할 줄 알면 오늘 끝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증간표를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별로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별로 없네요. 자, 3, 4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3,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랑 2차 함수라는 게 있죠.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릴 줄 알잖아요.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포물선. 근데 요 3차 함수는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뭐 이렇게 써 있는데 a가 0이 아닐 때가 3차 함수거든요. 근데 a가 양수라면 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요런 그래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런 그래프가 있고 세 번째는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면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예요. 뭐라고요? 자, 도함수는 몇 차 함수죠? 도함수는 현재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요 2차 함수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뭐뭐 있어요? 첫 번째는 2차 함수는 실근이 최대한 많아요. 두 개죠. 그래서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질 수 있는데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중근을 갖는 경우. 자, 중근은 두 실근 맞아요? 중근이 두 실근이라고 해도 돼요? 중근 두 실근 맞아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미분에서 0 되는 점 있잖아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여기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fx고요. 요게 y는 fx고 요거에 대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은 쪽까지는 증가하다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감소하다가 베타보다 크면 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게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부호가 음수고 위에 있으면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중근은 여기서 가져요.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인 알파, 베타는 어디에다 표시할까? 여기는 이제 극대극소에서 알파, 베타를 갖잖아. 얘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에서 중근을 갖잖아.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은 어디에 존재할 것 같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허근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어둘래요? 어디다가? 그 다음에 4차 함수를 얘기해야 돼요. 자, 얘도 좀 특징을 보면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얘는 뭐가 존재해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뭐가 존재하죠? 요 오른쪽 그래프의 fx라는 함수는? 아니, 오늘 배운 거예요. 오늘 실근 배웠어요. 오늘 너가? 극대극소가 존재하고 얘네들은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에선 뭘 물어보겠어요? 너네가 선생님이야.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뭐 미정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A가 지금 만약에 음수라면 반대로 그리겠죠? 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반대로 그리니까 요거랑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건 굳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6가지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지울 겁니다. 지워도 돼요? 그 다음 4차 함수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너무 없다 여기. 뿌하하. 여기서부터 정석으로 따지면은 극대극소와 미분, 최대최소와 미분, 방부등식과 미분, 속도가 속도 미분 4단원이에요. 근데 이 4단원은 요 한 단원처럼 마치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상에는 요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량이 여기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알겠어요? 실력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라는 얘기고요. 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fx가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4차 함수 얘기하자 그랬죠. 그럼 4차 함수는 블라블라 이렇게 썼어요. a가 0이 아닐 때. 얘도 a가 0보다 클 때만 할 거예요. 근데 아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기준이 뭐라 그랬죠?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3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도함수의 무슨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죠. 얘도 똑같아요. 이거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이거의 도함수 몇 차 함수예요? 이거 4죠? 네. 3차 함수죠. 3차 함수. 맞아요? 이 도함수가 3차 함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제 여기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거든. 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는 근이 일단은 3개가 무조건 존재해요. 근은. 맞아? 그러면 이거의 실근의 개수,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나눈다고 했지. 그럼 그런 경우가 뭐가 있어? 이 3개가 전부 다. 이 3개가 전부 다 어떨 때 있어? 도함수의 실근이 이건 근이야, 근. 아니, 서로 다른 거 먼저 해야 되지 않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도함수의 세 근이 전부 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경우 있어. 또 어떤 경우 있을까? 두 번째는 두 실근이 같고 나머지 한 근은 그거와는 다를 때. 알겠어? 두 실근은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은 한 실근은 다를 때. 또 어떤 거 있을까? 그렇지. 이 다 같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삼중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근과 그거와 다른 또 다른 하나 실근을 가질 때예요. 그럼 네 번째는 또 뭐 있을까요? 허근이 어떻게 될 때? 실근 한 개랑 그렇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있을 때 있죠. 또 어떨 때 있을까요? 또 있어요?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가 네 번째거든요. 또 다른 경우 있어요? 허근 하나랑 실근 2개 가지면 안 돼요? 이미 한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질 때라고. 그럼 내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허근 하나랑 실근 2개 가지면 안 되냐고 물어봤지. 돼?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 안 돼? 허근은 그렇지.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거에 대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거든. 여기까지 감소하지. 감소하니까 이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 돼야 되잖아. 여기 감소하니까 x축보다 밑에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 도함수가 빨간색처럼. 됐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두 실근과 나머지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지. 그럼 두 실근일 때는 중근을 가져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삼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는 저거랑 비슷한데요. 여기는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미분계수가 여기랑 여기서 0이 돼요. 여기서는 0이 되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라는 실근 하나, 베타 감마는 서로 다른 켤레의 허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일 때. 그럼 음수까지 한다 그러면 총 8가지가 되겠죠. 알겠어요? 적어두세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의 특징을 잘 봐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비슷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다르죠? 어디에 뭐가 좀 특별한가요? 지금 우리가 증가감소랑 극대극소를 오늘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뭐가 좀 특별해요? 극대극소의 중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경우가 왜 특별해요?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땡,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극대극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번 빼고 2, 3, 4는 다 뭐만 존재해요? 2, 3, 4는 다 뭐만 존재하죠? 극소만 존재하죠. 1번이 극대가 존재하죠. 1번만 극대가 존재하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극대값을 가지도록 하는 뭐 어떤 A를 구하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극대값을 가지지 않도록 냅니다.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2번, 3번, 4번에 해당이 되는 건데 2번, 3번, 4번을 구하는 게 어렵죠. 경우가 많잖아. 2, 3, 4 세 가지를 다 구해주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번이 아닌 거 해주면 돼요. 1번에 6건 해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하니? 쉽지 않니? 어렵니? 쌤은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셨던 거예요? 갑자기 나는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니네가 질문하는 의도가. 이 고등학교 수학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엊그저께 보내준 유튜브 영상 봤어요, 가연아?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문과들의. 서양고 서성한 못 가면 큰일 나겠구나. 서영고 서성한이요? 네. 서연고 가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요즘은 대학 가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만 노력해도 누구나 연고대는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 노력해서 옛날처럼 막 3시간 자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지. 7, 8시간씩 충분히 자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된다라는 거고. 글쎄요, 모르겠네요. 뭐 사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꽤 예전의 학생이에요. 의대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의대 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의전원으로 많이 빠졌고요. 이제 의전원이 다시 없어진 거잖아요. 아나요? 의전원이 뭐예요? 의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처럼 법대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법대가 없는 거 알아요? 문과의 최고봉은 법대잖아. 그 로스쿨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법학 전문 대학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으면 이 법대가 사라지고 사법고시가 사라진 게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문과에서 끼쳤어요. 그래서 경영경제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가 사라졌어요? 사법고시 사라졌죠. 정말 아는 게 없군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경영경제라는 게 원래는 이과가 가야 돼요. 너네 서울대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미적분 보는 애들이 더 많아요. 네, 미적분 보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이 경영경제에서 하는 수학들이 이게 되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지수, 어떤 무슨 지수, 엔겔 지수 막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수치화하는 게 다 수학이잖아요. 그럼 그런 식을 만들어내는 게 수학이거든요. 계산이 수학이 아니에요.
계산은 컴퓨터가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지표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유추하는 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서 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론하는 게 이제 수학이에요. 사실은 수학은 그런 추론과 논리예요. 그러니까 경영경제들이 다 수학을 엄청 공부합니다. 우리나라만 경영경제가 문과예요. 우리나라만. 중국은 이과입니다. 예, 중국은 경영경제가 이과예요. 그리고 뭐 문이과 통합시대다? 문이과 통합시대 좋아요. 그러면 문이과 통합시대면 원래 문과와 이과가 했던 만큼 공부를 해야죠. 왜 공부를 줄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공부량이 난 알지만 이 공부량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학을 막 깎아내리거든요. 깎아내려요. 그놈의 수학 깎아내립니다. 막 깎아내려요. 점점 없어져. 어디까지 없어질지 궁금한데 점점 없어지거든요. 정말 그래서 막 아무나 막 수학 가르친다 그러고 그럴 정도인데 굉장히 싫지만 이렇게 공부량이 줄어들면 애들이 공부를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을 만드는 바보 같은 애들의 상상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요만큼 이게 이만큼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합니다. 근데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 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요게 극값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범위를 찾으래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아까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까? 그럼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죠? 첫 번째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극값을 갖는 경우는. 그러면 도함수의 실근이 어떻게 된다? 도함수의 실근이 어떻게 된다? 도함수의 실근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럼 뭐 이용하자? 판별식을 쓰자. a제곱 빼기 4a가 3a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0보다 작고 바로 써도 되죠? 3보다 크다. 그 답이 3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극값을 가는 건 첫 번째 그래프니까. 자, 얘도 똑같아요. 자, 3차 함수인데 이번에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1번이 아니다잖아요. 그러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3x 제곱 플러스 2배의 a-1x 더하기 a-1인데 요거의 판별식을 썼을 때 4분의 d를 씁니다. a-1의 제곱 빼기 3배의 a-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 더하기 2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더하기 4죠? 더하기 4. 요게 0보다 이하니까 a가 1과 4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때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조건을 이용한다? 요 하나만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거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네. 자, 3번 보시면 자, 제가 y는 3과 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거의 증감표를 그리라고 했죠. 그럼 얘를 미분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얘 미분하시면 3x제곱 빼기 6x 빼기 9거든요.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완전제곱식으로 안 바뀌는군요. 미안해요. 완전식으로 안 바뀌네요. 3에 이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요게 3에 x 빼기 3,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요게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러면은 내가 증감표를 그릴 건데 이 증감표는 마이너스 1과 3을 썼고요. 이 점의 좌우에서 뭐의 보호를 판단하랴? 도함수의 보호를 판단할 겁니다. 알겠어요? 도함수의 보호가 여기서는 0이죠. 그럼 요게 다 이제 조금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조금 발전적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냐면 아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서 양수, 음수 돼서 이거 플러스라는 거 했죠. 그럼 여기가 1차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거쳐오면 여기가 부호가 당연히 변해야 돼요. 이해해요? 자, 다시요. 자, 요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2차식이 중간에 껴있죠? 그러면 2차식은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3이야. 예를 들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 음수라서 음수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플러스 여기도 음수예요. 3까지는. 그러니까 음수가 변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1차식의 곱으로만 돼 있을 때는 그 경계점을 기준으로 다 부호가 변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요 2차식이나 제곱식, 그러니까 그 짝수창에 그 식이 들어있을 때는 부호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네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니 해보지 않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세요. 아니 생각도 안 해보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니까 여기가 5 플러스 K입니다. 그리고 3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27 플러스 K예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5 플러스 K고 여기 3일 때 마이너스 27 플러스 K라서 0일 때 대략 K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정도가 나와요. 근데 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즉 얘가 근데 지금 접한다 그랬죠. 뭐랑 접한대요? Y는 3과. 그럼 Y는 3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X축을 여기다 그려놔서 그런데 Y는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요게 Y는 3일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이해하죠? 그러면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요게 3이 되도록 하는 K는 얼마예요? 30이죠. 그럼 Y는 3은 사실 밑에 있었네요.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Y는 3이 돼서 X축은 저 밑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Y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략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정리해보세요. 됐어요? 저 궁금한 게 네, 물어보세요. 그 접하는 직선이 그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접하는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3이라는 게 지금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요 곡선과 접하려면 이 Y는 3이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찾은 거죠, 지금. 네. 됐어요? 무슨 생각해요, 가연아? Y는 3이 왜 아래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X축은 의미가 없다고요. 이게 이 곡선과 접하려면 Y는 3이 여기 있거나 여기서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X축은 내가 모르고 그린 거야, 그냥. 이게 이렇게 그려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접하도록 하는 K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라서 양수 K가 안 나온 거고 여기 밑에서 접한다라고 했더니 30인 양수가 나와서 답이 30이라고. 이해 가나요? 어려울 게 없는데? 다음 주면 미분이 끝나니까 3분의 2는 하네요, 또. 갑자기 버거워졌어. 예?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내가 이거를 중단어까지 다 하면 방정식이랑 속도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최대 최소까지는 할 건데요. 요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요런 함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죠?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게 2초 안에 얘기할 수 있게 얘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가 뭐면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 닫힌 구간에서 그러면 최대값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max 이렇게 써놓고 요 FA랑 FB랑 그 다음 모든 극대값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을 모두 다 조사해서 가장 큰 것을 최대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 중에 가장 큰 값, 얘를 우리가 최대값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하고 모든 극대값들을 다 구했을 때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우리가 최대값으로 정의할 거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뭐겠어요? 최소값은? 최소값은 미니멈 이렇게 해서 대문자 써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하고 모든 극소값들을 조사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요 최소값으로 정의할 겁니다. 요 맥스라는 게 이들 중에 가장 큰 값을 뜻하는 거예요. 미니멈이라는 건 이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뜻하는 겁니다. 쓸 거 없어요. 앞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원래대로 해볼게요. 원래대로 한다는 거는 얘를 미분해서 여기가 6x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x로 묶었을 때 x 빼기 2지. 그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0과 2거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0이 되고요. 이해하죠? 이 점의 좌우에서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라서 음수 플러스 음수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죠? 그럼 요 fx라고 하는 거는 감소, 증가, 감소하니까 0을 집어넣어버리면 0이고요. 2를 집어넣어버리면 4입니다. 맞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요 0에서 0,0을 지나고 2,4를 지나요. 그리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예요. 맞습니까?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f-1도 구해봐야 됩니다. 그럼 f-1이라고 하는 거는 4죠. f1이라고 하는 건 얼마죠? 2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4고 1,2라서 여기는 여기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란 4고요. 그 다음 최소값이란 0이라서 얘네들 곱하면 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맨날 이렇게 풀기, 한 문제 한 문제 저렇게 풀기 좀 귀찮지 않아요? 귀찮잖아요. 뭐가 귀찮아요? 얘가 귀찮아요. 얘가. 이 증감표라는 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려야 돼요. 바로. 자,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보고 다시 해볼게요. 결국은 시험도 시간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요 시간 싸움이 문제잖아요. 시간을 넉넉히 주면 상위권 애들은 다 100점입니다. 사실은. 진짜예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틀리고 등급 컷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평소부터 돼 있어야 돼요. 시험이란. 근데 모든 게 그래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테스트를 볼 일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기한을 많이 주죠. 선생님이 오픈북 테스트를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 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6시간. 책 두께가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 딱 요 정도. 아프칸 이제 매스매틱스 피직스 수리 물리학. 근데 그 아프칸 책이 일단 엄청 두꺼운데 교수도 엄청 뭐랄까 이 6시간을 주면서 심지어 시험 보다가 짜장면 시켜줘. 짜장면 먹으면서 시험 봤습니다. 네. 내가 느낀 거는 근데 나는 잘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막 공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찾았던 것 같은데 일단 오픈북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그런 시험들은 더 어렵겠죠. 네. 자, 근데 자 요거에 다시 우리가 해보자고 했죠. 요거를 내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이에요. 근데 얘는 0이랑 3을 반드시 지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x는 0일 때랑 3,0을 지나야 돼요. 근데 x제곱이니까 여기서 접하죠. 자,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접합니다. 2차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0에서 접하는 거예요.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3,0을 지나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바로 그렸으면 굳이 증감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 줄까? 아까 여기 점의 x좌표가 얼마였어? 얼마였어? 아까 여기 1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내가 하나 알려줄게. 엄청난 거를. 여기가 요게 한 칸이야. 여기 한 칸. 여기 2였던 것 같아. 2.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요렇게. 이게 마치 요게 이제 한 칸. 요 길이가 한 칸. 3차 함수는 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수학 2에서. 근데 문과든 이과든 수능 보는 공부를 아주 조금 했던 애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차 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요 점. 요 점을 뭐 a, f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점이 뭐냐면 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점이죠. 이걸 무슨 점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나를 만나는 점 무슨 점? 터닝 포인트 맞아요. 아니 터닝 포인트라고 보통 부르는 세 글자 뭐죠? 인생의? 아니요. 곡선의 개형이 변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하면 컨벡스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여기가 이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이 변곡점은 자, 두 가지 성질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변곡점은 극대극소값의 중점이다. 극값과 극값들의 중점이 변곡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x좌표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비율도 2대 1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다 그려버리면 여기까지가 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4였죠. 그 다음 1 집어넣어버리면 2였나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핸드폰 밖에 있나 보네. 거기 지금 그 관리소가 없어. 지하 1층으로 가가지고 거기 경비 아저씨 있을 거야. 거기 지금 없거든? 퇴근했거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1층, 지하 1층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응? 지하 1층. 지하실 입구 가는 데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최소값 마이너스 37을 갔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얘를 우리가 미분 똑같이 해보면 요게 6x 제곱 빼기 12x죠. 그럼 얘는 6x로 묶어보니까 x 빼기 2예요. 자, 이제는 최고참보가 양수고 요게 0이 되는 게 0과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의 내가 최소값 마이너스 37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최소를 갖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더 왼쪽에서 마이너스 2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0에서는 최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럼 f-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그 다음 플러스 a죠. 그럼 요게 a-40인데 요게 최소인지 아니면은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얘가 16 빼기 24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같은 A들에 대해서 더 많이 빼준 게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37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가 3입니다. 이해했습니까? A가 3이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0일 때잖아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3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요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최대 최소까지 했고요. 그 방부등식이랑 속도가 속도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거고, 요 중단원 보시면은 요 중단원 1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요 최대 최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방부등식 나오기 전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7, 18, 그 다음에 19, 20, 중단원 1까지는 다 할 수 있네요. 네, 중단원 1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단원 1만 하시면 되고, 예, 실력도 질문 5만 쉬었다가 받아볼까요? 좀만. 선생님 좀 기본도 질문하고 있는데. 기본이요? 여기 그럼 시킨 김에 할까요? 어디요? 몇 번이요? 네, 73페이지에 9번이요. 그 중단원 연습하거든요. 여기 9번이요? 계산 틀렸는데 어디서 틀린지 모르겠어요. 요건가요? 네. 이거 좀 어려워. 일단은 저기에 접하고 그 접점의 x좌표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접점을 모르잖아요. 이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먼저 이 t, t세제곱 6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이라고 둘 거고,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일단 3이어야 돼요.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y1,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가지고 3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2a, 그 다음에 x-t 이렇게 되는데 요게 3이라고 한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요 3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2a가 3이라는 거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직선 저거에 접한다? 기울기가 3인 거 이용했어. 그럼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하지? 접선 방정식 구했어. 얘랑 저랑 일치해야 되지. 그럼 요거 전개해서 넘기자. 요거 전개한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2at 요거 넘긴 거 플러스 t세제곱 6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11이니? 요거 그대로 넘어오니까 맞아?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거니까 맞아?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제곱 요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0이라서 여기서 t를 찾을 수 있네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6은 0이니까 1, 3, 0, 6 그럼 여기 뭐 들어가죠? 마이너스 2? 아닌데 1, 3, 0, 6 맞니? 뭐가 틀린 것 같은데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어디가 틀렸지? 여기 뭔가 이상한데 이거 플러스 1이구나. 에이 젠장. 여기 플러스 1이라서 여기가 플러스 1이에요. 여기 없어졌습니다. 여기 없어져서 여기 없어졌어요. 여기 없어졌어요.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여기가 틀렸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인데 t제곱으로 묶으니까 t 빼기 3, t 더하기 3이 0이 되네요.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t가 마이너스 3인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 그럼 마이너스 39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3,
플러스 2a가 0이니까 a는 2분의 13 아니야? 아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2구나. 마이너스 12 더하기 2. 그럼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아 6 플러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했는데 얘가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 실근의 개수는 어떤 범위에서 갈라지죠? 판별식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갈라지죠.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4 빼기 t 플러스 1이 0이니까 t가 5라는 점에서 갈라집니다. 그럼 ft라는 게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은 t가 5보다 작을 때고 그러니까 t가 5보다 작을 때는 ft가 2가 되고 t가 5일 때는 ft가 1이고 그 다음 t가 5보다 크면은 ft가 0이잖아.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면 이거 곱해지는 게 뭐가 된다 그랬어? 그래 5에서 0이라고. 그럼 a가 얼마야? 5. 또 그래. 중남은 연습하기 2에 2번 2번이요? 였죠? 중단 연습하기 2라고 했잖아. 여기 지금 2에서 연속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저 2에서 연속이라는 걸 하려면 뭘 이용할까요? 일단은 요게 2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x가 이게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함수가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생각해 볼게요. 요거. 그럼 요건 어디로 가나요? 가우스 x는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가우스 x가 어디로 가죠? 그래서 가우스 x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이거 못 그리면 곤란한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2에서 우극한이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우극한 2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1에서의 우극한이죠? 그러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x가 2로 가까이 간다 그랬으니까 4-2a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2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이게 4-2a다. 다시 풀이를 써주면 요거 자체가 그냥 4-2a다. 바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요. 이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 어디로 가죠? 요거 1로 가죠? 그럼 1. 얘는 이제 2잖아요. 마이너스 2a에 요건 어디로 가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죠. 그럼 0입니다. 그럼 요게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2a라는 게 3이 돼서 a는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답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4번이요?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 지금 원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인 원이죠. 근데 y는 x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접하는 순간에를 기준으로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럼 요 접한다는 건 어떻게 따지죠? 이 중심과 요 x 빼기 y 더하기 k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아야 돼요. 그럼 원점과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가 된다는 건 k가 뿔마입니다. 오케이? 그럼 fk가 뿔마 2를 기준으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게 k가 뿔마 2에서 0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k가 뿔마 2에서 0이 된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두 근의 합 0이죠. 그러니까 a는 0입니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예요. 됐어요? 근각에서 구한 게 이용한 겁니다. 두 근의 합이 0이니까 a 0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b가 마이너스 4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gk는 다시 써주면 k제곱 빼기 4입니까? k제곱 빼기 4의 fk인데
여기서 뭘 찾아라? G1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의 F1이잖아요. 자, F1이라고 하는 건 K가 1일 때예요. 그러니까 K가 1이면은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얼마였어? 2였잖아, K가. 그럼 여기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요거 2입니다. 이거 2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6이겠죠. 쉽지 않니? 어렵니? 미안해. 난 맨날 자꾸 쉽다 하는 게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해. 또 미분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유형 몇 번이야? 유형 5번이요? 유형 5번 보시면 유형 5번이 2번이야? 자, 얘도요. 봐봐요. 일단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럼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요거를 내가 xfx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얘를 gx로 놔버리면 얘가 x가 3으로 갔을 때 요게 gx 빼기 g3이에요. 맞아요? 얘를 구하는 거죠. 얘를 gx로 놔버리면 거기다 3 집어넣는 게 얘니까 얘는 g'3은 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뭘 멍하니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멍하니 보고 있죠? 얘가 gx일 때 g3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얘를 gx로 놨을 때 거기다 3 집어넣으면 3f3이 g3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가 이해가 안 가냐는 거고. 이게 뭐가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얘가 g'3이라고. 그럼 얘를 내가 보기엔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요. 얘를 이제 미분하라는 거죠. 그럼 g'x가 얼마입니까? 이거 곱의 미분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라는 게 답이에요. 그럼 F3에다가 3F'3, 이게 답이죠. 자, 그럼 F3은 3이고요. F'S은 4입니다. 그럼 1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15겠네요. 됐니? 사실 뭔가를 빼주고 더해주는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일단은 또 다른 거를 얘기해 줄 건데 원래는 사실 의도는 이거 아닙니다. 원래 의도가 아니고 지워볼게요. 일단 답이 15라는 걸 얘기했고요. 지워도 되죠? 자, 지워서 다시 해보면 원래 의도는 사실 이거예요. 원래 의도는 요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푼 거대로는 밑에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어? 3번 문제를 못 풀고 아마 안 풀릴 거야. 그렇게는. 여기는 이제 뭘 빼주고 더해줘야 되겠어? 아까처럼 그런 식이 있으려면 요 xf3을 빼주고 더해주는 이런 짓을 해줘야 돼요. 이런 센스.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가 3으로 갔을 때 여기 앞에 식에서 내가 x로 묶을 수 있지. 그럼 x 곱하기 x-3분의 fx 빼기 f3이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식에서는 f3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더하기 x-3, x-3 곱하기 f3 이렇게 되는 거예요. f3으로 묶으면. 이해가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죠? 얘가 지금 x가 3으로 가면 3에 f'3이 되고 요건 1에 f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 더하기 3 하니까 역시 15가 됩니다. 여기는 프라임 아닙니다. 여기는 프라임 아니에요. 이거 프라임 자처럼 보인다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겁니다. 세 번째, 엄청 또 신박한 방법 가르쳐 줄까요? 네? 사실 되게 비정한 방법인데요. 이 비정한 방법은 이제 서술형 답안지에 쓸 수 없는 풀이에요. 네.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는 풀 수 있지만 이 서술형으로 쓸 수 없는 엄청난 정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정리냐면 읽어볼래요? 이거 무슨 정리라고 읽을 것 같아요? 읽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로피탈로 읽혀요? 이게 로피탈로 읽혀? 들어봤구나. 로피탈의 정리라는 얘기를 들어봤군요. 이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분모 분자를 미분한 거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의 로피탈의 정리예요. 다시 요거 분모 미분하면 뭐예요? 1이죠. 분자 미분하면 요거 상수니까 어차피 0이에요.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더하기 x f 프라임 x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 그럼 f3 더하기 3f3이죠. 3f 프라임 3. 그래서 답이 15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저걸 왜 서술형에서 못 쓰는 거예요? 자, 로피탈의 정리는 일단 고교과정 내에서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상위권 애들은 증명해요. 로피탈의 정리도 증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너희가 서술형에서 쓴다고 한다면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증명해서 써서 한다고 하면 틀리지 않다라고 하겠죠. 네. 하지만 로피탈의 정리를 증명하는 걸 외우는 게 더 수고스럽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는 거고, 이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투에서는 없습니다. 네, 수투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미적분 가서 나중에 미분을 할 때는요,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요런 거의 식의 구조를 아까 빼주고 더해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자꾸 로피탈의 정리 따위만 하시면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단순 계산만 들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학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봤습니다. 근데 왠지 최민희 쌤은 알려주세요. 다 알려줍니다. 네, 다 알려줘요. 어디 가도 다 알려줘요.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쓰지 말라고. 네. 또 아니 이거 기억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쉬운 게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데 분모 분자를 미분한 것에 대입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굳이 쓰자면 x가 a로 갔을 때 gx분의 fx의 요 극한 값은 얘를 미분한 거 있잖아. 얘를 미분해서 g'x분의 f'x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게 로피탈의 정리예요. 이거는 여러 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미분이 가능하다면. 또 저 유형 7번이요. 7번은 뭐예요?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걸로 하나 해주세요. 아니 이거 딱 보면 뭘 하고 싶어요? T로 바꿔요. 뭘 t로 바꾸고 싶어요? A 더하기 X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x분의 1을 뭔가 t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t가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t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 x라고 하는 거는 t분의잖아. 그럼 여기 f에 뭐가 돼? a 플러스 2t지.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bt지. 근데 사실 t가 아니라 원래는 h로 바꿨어야 돼. 상관없어. 알겠어? 요거 h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이잖아. 요 계수의 차, 요 계수 차가 얼마?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의 차가 뭐야? 2 플러스 b의 t잖아. 그럼 요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를 다시 곱했을 때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f'a니까 요 2 플러스 b의 f'a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b분의 15라고 한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얼마입니까? 여기 b분의 15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b분의 15 집어넣으면 얼마죠? f'a가 b분의 15다. 나 뭔가 이상한데? 이걸 왜 T로 나눈 거예요? 식을 왜 T로 나눈 건지 모르겠어. 앞에 S가 여기 x가 있잖아. 뭐가 틀렸지? 요 둘의 차가 2 플러스 b의 t지. 3T 어? 3BT 아니에요? 왜 3bt지? 왜 3bt야? 차가 그 잠깐만. 여기 b를 내가 빼먹었구나. 그 얘기를 해줬어야죠. 여기 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bt에서 마이너스 bt를 빼주니까 3b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bt가 돼야 되고 여기도 3b를 곱해줬어야 돼요. 맞지? 그럼 요게 이제 3b의 f'a니까 요게 b분의 15라서 답은 45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원래는 요거를 h로 바꿔서 합니다. 또 잠깐만. 힘드네요. 갑자기 졸려요. 유형 1번에 1번이 다음 쪽.
이거요? 네. 자, 여기 1번은 일단 뭘 이용하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요. 얘 0이다. 그 다음에 요게 0이라는 거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이 익숙하게 쓰다 보면 요게 fx 빼기 f 마이너스 1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럼 요거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PQ 구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버리면 P 마이너스 Q 더하기 2가 일단 0. 첫 번째. 요 첫 번째 식. 그 다음 미분합니다. 4x 3승 플러스 2px 플러스 q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p 더하기 q가 0이라서 요 두 가지를 연립해야 돼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p 빼기 2가 0이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q는 얼마냐면 빵이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마이너스 아닌가? p가 마이너스 2 아니야? 뭐가 틀렸지? 둘이를 내가 더했어. 계산이 틀렸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가 잠깐 이거 미분했지?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p 더하기 q 맞거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p 마이너스 q 더하기 2는 0 맞거든? 그럼 요 두 개 연립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둘이 더할 거거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p 빼기 2는 0이니까 p가 마이너스 2 맞는데? 왜 틀렸지? P가 마이너스 그 1 나와요. 0, 그 2번식에서 응.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아, 그러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오케이, 좋아요. 틀린 거.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이거 다시 쓸게요. 이거 아니고 여기 식에서 마이너스 2p 더하기 q가 3입니다.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2라서 둘이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p가 1이라서 p가 마이너스 1이고요. q는 1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0입니다. 알겠죠? 자, 유형 2번 질문. 유형 2번이요? 자, 유형 2번도요, 똑같은데요. 뭐가 똑같냐면, 자, 지워볼게요. 유형 2번도 뭐가 똑같냐면, 요 식을 봐봐요. 아까처럼 뭔가 이 x분의 1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x분의 1을 바꾸면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안에 있는 식을 일단 대분수로 바꿔보면, 요게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얼마죠? 2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x 곱하기 이런 형태로 돼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h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 h라고 하는 건 일단 0으로 가죠. 그 다음 x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자, 요거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x 빼기 1이 h분의 1이에요. 그럼 x는 마이너스 h분의 1 빼기 1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분모로 왔을 때 요게 분모로 오면 얼마니까 마이너스 h분의 h 더하기 1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h분의 h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h분의 h 더하기 1 맞죠? 마이너스 h분의 h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은 됐죠? 그 다음 요 식이 남은 게 f의 2 더하기 h랑 f의 2 마이너스 3h 이렇게 나와요. 됐니? 여기가 됐어? 요 x가 요거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줬고 됐지?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h 더하기 1이라는 건 h가 0으로 왔을 때 어차피 1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뭔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죠. 요 식만 잘 보면 되거든요. 요 차이가 지금 4h예요. 그럼 여기에 4가 필요하고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고 다시 4를 곱해야 변화가 없잖아.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게 f'2라는 겁니다. 알겠어? 얘는 1로 갔어요. h가 0으로 가면. 그럼 1 곱하기 f'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게 답이라는 거죠. 아이고. 마이너스 4. 아이씨, 마이너스 4.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곱한 게 이 세 개.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f'x는 일단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라고 했니? 그럼 4, 2, 2니까 얼마야? 8이니? 거기다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겁니다. 또 틀렸는데? 더하기 아니에요?
어디가 더하기지? 1 더하기 이거요? 아니요. 1 곱하기요. 요 곱하기 맞아요. 요게 틀린 것 같은데요? F'2는 맞는데 거기다 곱하는 상수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둘의 차이가 얼마죠? H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3H입니다. 왜냐면 내가 요 마이너스 1을 H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H라 요 둘의 차이는 마이너스 2만큼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잖아. 그럼 플러스 2만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2배 F'2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F'2가 8이기 때문에 답은 16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H 더하기 1이랑 해가지고 1? 아니요. 그러니까 H분의 요 값이 요게 미분계수, 요 미분계수. 요 H 더하기 1, 그러니까 X가 요거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 H분의 마이너스 H 더하기 1이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여기다 썼지. H가 0으로 가면 요건 1이라고. 그럼 H분의 요거 있잖아. 요게 F'2의 2배라고. 그러니까 1 곱하기 2F'2니까 답이 16이라고. 알겠어? 근데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근데 이거를 잘 봐봐. 이게 느낌에 너네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일단은 이게 어려운 거는 원래는 조금 더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은 그냥 여기가 X분의 1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X분의 1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모가 X였으면 더 쉬워요. 분모가 X였으면 더 쉬워요. 왜냐면 요거를 그냥 X분의 1을 H로 두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X 더하기 1분의 어떤 거를 H로 놨어야 되기 때문에 요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얘를. 그래서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알겠어? 이해하니? 원래 풀이 과정은 더 길어. 원래 풀이 과정은 더 긴데 이 계산을 되게 많이 압축한 거야. 알겠어? 비교하는 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원래 여기 자체부터 계산을 할 때 이거 원래 빼기 F2 더하기 F 이렇게 하는 거부터 해야지. 원래는.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거 근데 2번 3번은 또 쉽네? 2번 3번 또 쉬워. 그러니까 이게 1번은 어려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이거는 볼 것도 없어. 그냥 보면은 요게 H잖아. 그럼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H 빼기 F 마이너스 1을 H로 나눠준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2가 답이라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쉬워. 밑에 것도 쉬워. 그러니까 이 위에 게 제일 어렵네요. 얘도 쉽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볼 것도 없어. 이거 보면은 이제 여러 번 했으면 요 차이가 요게 H구나. 요 차이가 5H잖아. 그러면 5 곱하기 F 프라임 1이구나. 이게 답이야. 바로 나와야 돼. 5 곱하기 8 마이너스 3. 이게 답이라고. 뭐 25. 이게 답인 거지. 또. 저 유형 3번에 3번 아니면 1번. 예? 3번. 저도 3번. 이거야? 이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이제 쉬워요. 얘 F 프라임 마이너스 3 G 마이너스 3 더하기 F 마이너스 3 G 프라임 마이너스 3. 얘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맞아? 얘 구하라는 거 이해해?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얼마? 여기 써있잖아. 뭐라고 써있어? 이게 분모로 내려오면 F 프라임 3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요게 2야. 얘는 얼마야? 여기 G 마이너스 3은 3이라 적혀 있잖아. 이게 0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이거 3이잖아. 얘는 이거 역수잖아. 이거 1. 그럼 더하면 얼마야? 6 더하기 3, 9. 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내일 그 미분법 활용까지 하고 내일 시험 한번 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왜 이거 풀어요? 다 풀어줬는데. 뭐.